29일 하반신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으로 다우존스 지수가 0.46%, S&P 500 지수 0.36%, 나스닥 지수 0.38%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는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p 추가 인상이 예상되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물 가격이 29일 3.74% 급등해 배럴당 69.2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러시아 산업용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와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유럽연합도 러시아 해상 석유 수출 제재를 연장하며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12일 종료 예정이던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양국이 기술 이전 및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여전히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합의를 실질적 교역 회복의 첫걸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와의 전쟁 장기화로 인한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60세 이상 남성의 군 입대를 허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수도 키이우에서 발생한 미사일 공격 이후 전선 확대에 대비한 것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군대의 40%가 50대 이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이에 대해 전쟁의 비인도적 결과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도의 디지털 서비스세 및 농산물 수출 보조금에 대한 보복으로 인도산 2,800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의료기기와 신발에 대한 인도의 고율 관세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인도 상공회의소는 9월 중 협상 재개를 통해 합의점 모색할 것이라 밝혔으나 무역전쟁 확산이 우려됩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규슈 지역에 사정거리 1,000km의 신형지대함 미사일 배치를 검토 중입니다. 이 계획은 평화헌법 제9조의 전수방위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어 일본의 군사화 움직임이 지역 안정을 해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8월 뉴욕 경유 계획을 불허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대만 문제는 미중 협상에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치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우리의 주권적 권리는 양보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상에서 조선업과 전기차 배터리 산업 지원을 포함한 패키지 D를 제시하며 타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완화와 한국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알라산 우아타라 대통령 83세이 10월 대선에서 역사적인 4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야당은 헌법상 3선 금지 조항을 우회한 불법적 출마라 비판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고령 지도자의 장기 집권이 민주적 권력 이양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민단체는 평화적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전쟁과 기후재해로 인한 세계 난민 수가 사상 처음으로 1억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을 중심으로 극우 정당의 득세로 반이민 정책이 확산되며 난민 수용 거부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선 이번 주 내로 난민 할당제 폐지 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인류적 위기라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